국민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칠의 파동을 통해 세상에 나타난다. 진정한 리더는 그 파동을 이해하는 자다. 이 예언들은 누가 한 것일까요? 바로 코로나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인도의 아비야 아난드입니다. 아난드는 2025년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도 아주 놀라운 예언을 남겼고, 현재 이 예언들은 이미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난드가 지목하는 한국의 구원자,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이 시작되는 순간 한국인들은 2025년이 이전까지와는 뭔가 다른 해가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묘한 울림.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새로운 지도자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1이라는 숫자가 있죠. 1은 언제나 시작을 의미합니다. 처음, 출발점, 그리고 선도자. 2025년 한국의 운명은 바로 이 1이라는 숫자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신, 국민의 의식, 사회 전반의 질서에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젊은 예언가인 아비야 아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진정한 변혁은 국민이 새로운 지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가 말한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숫자의 시대가 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숫자, 바로 1. 그리고 2025년 한국은 그 숫자 아래에서 운명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아비야 아난드는 예언 속에서 반복적으로 숫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진동과 수의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 특히 세계의 점이 만들어내는 삼각은 어떤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안정의 구조다. 이 말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지금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의 한국은 세 가지 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그리고 국방. 이 세 축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절박하게 균형을 요구받았던 적은 드뭅니다. 한 축만 기울어져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아난드는 3을 운명의 삼각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균형을 잡을 자가 바로 새로운 지도자라고 예언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외교는 더욱 복잡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대지 않으면서도 생존과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외교술이 필요합니다. 국방은 늘 그랬듯 위태롭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더욱 정교해지고 주변 강국들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축은 지금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불안정한 삼각형을 균형 있게 통제할 수 있는가? 아난드는 이 질문에 대해 그는 조화의 언어를 아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힘이 센 지도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도 조율과 공존을 해낼 수 있는 인물 말이죠. 한국의 미래는 이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숫자 3이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극단으로 기울지 말 것, 한쪽에 쏠리지 말 것, 그리고 모든 국면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 아난드는 특히 한국이 중심을 잃을 때마다 외세에 휘둘리는 운명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중심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단지 정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각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찰력, 조화를 향한 집념, 무엇보다 국민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숫자 3이 만들어낸 삼각형의 정점에서 그 모든 힘을 이어붙일 사람입니다. 아비야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세계의 힘이 정렬될 때 그것은 하나의 문이 된다. 한국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다. 2025년을 바라보는 아비야 아난드의 시선은 그 어느 해보다도 날카롭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이 해를 수의 전환점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숫자 5에 주목하며 2025년은 선택의 해가 아니라 반드시 움직여야만 하는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하필 5였을까요? 아난드는 이 숫자를 균형을 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5는 수비학에서 변화, 확장, 이동을 의미합니다. 4개의 고정된 점 위에 놓인 5번째 축, 그것이 바로 중심을 흔드는 에너지입니다. 아난드는 한국이 2025년에 이 5번째 에너지와 충돌하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틀을 해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지만 그 해체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울 자가 나타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난드는 단순한 위기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등장할 인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변화의 해엔 반드시 변화의 사람도 함께 온다. 그는 2025년을 계기로 등장할 인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력과 배경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기득권이 아닌 민심 속에서 자라난 자. 그가 전환의 해를 이끌 새로운 물줄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숫자 5는 고정된 틀 안에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틀을 흔듭니다. 지금 한국의 민심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듯하지만 안에서는 격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는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진 것은 화려한 수사도, 조직의 뒷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틀을 부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강한 힘이 아니라 유연한 힘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감각이죠. 아난드는 예언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5번째 문이 열릴 때 세상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워하면서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비와 아난드는 수의 세계를 논할 때 유독 한 숫자를 조용히 강조하곤 했습니다. 바로 7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7의 파동을 통해 세상에 나타난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그 파동을 이해하는 자다. 이 말은 단순히 명상이나 직관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난드는 7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고 인간의 의식을 읽는 능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은 겉으로 보기엔 기술과 외교, 경제라는 현실의 경랑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더 깊은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정서, 무의식적인 공포와 기대, 그리고 집단적으로 느껴지는 방향 감각입니다. 아난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통적으로 영적 감수성이 강한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국민들의 내면엔 집단적인 직관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 직관은 지금 하나의 방향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틀을 거부하고 미래를 향한 올바른 감을 찾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아난드는 이 시기 국민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략이나 언론의 조작으론 국민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보다 파동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바로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합니다. 7은 고대부터 완전성과 직관, 영성을 의미해왔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고 무지개의 색도 7가지입니다. 수많은 문화에서 7은 인간이 직접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뜻해왔습니다. 아난드는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는 자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는 영매가 아니지만 사람들의 감정 속에서 진실을 읽고 그 진실에 반응할 수 있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도자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시스템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위기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안정감을 주는 존재를 갈망합니다. 이 안정감은 단순히 정책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 눈빛에 담긴 공감에서 나옵니다.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이런 인물에 대한 기대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아난드는 국민은 이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지도자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강요되지 않고 파동은 본능적으로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적인 흐름이 서서히 현실을 바꾸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여론의 변화, 예상 밖의 흐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의 부상, 이런 모든 현상들은 7의 파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난드는 그 흐름이 절정에 이르는 시점을 2025년 여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숫자 9는 마치 운명처럼 한국의 미래에 드리운 그림자입니다. 아비야 아난드는 이 숫자를 최종의 수라고 말했습니다. 수비학에서 9는 한 자리 숫자의 끝이며 모든 수의 순환이 정점에 이르는 지점이죠. 그는 예언에서 9는 끝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여는 문턱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턱에서 한국은 가장 극적인 선택을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9는 파괴가 아니라 정리이며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한 공간을 여는 수다. 마치 낡은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듯 대한민국은 2025년 이 9의 에너지 속에서 오래된 것들과 작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권력 구조입니다. 그동안 국민을 지배하던 이념과 진영 논리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기능과 신뢰가 기준이 되는 새로운 구조가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름값과 연줄이 통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아닌 것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는 이전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소속도, 배경도, 전형적인 스펙도 기존 리더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너진 구조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감각이 있습니다. 아비야 아난드는 그를 구조의 파괴자가 아닌 구조의 재창조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미래를 무조건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방식을 설계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한국 사회는 급격히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갈라진 민심은 다시 중심으로 모이고 혼란스러운 담론 속에서 단순하고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9가 가진 힘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수. 아난드는 이 시기에 한국을 두고 질서의 죽음과 탄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국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서 있게 될 거라 확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0. 아무것도 없는 공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비야 아난드는 이 숫자를 종결이자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언 속에서 모든 숫자가 끝난 후 반드시 0이 돌아온다. 그것은 순환의 귀환이며 새로운 세계의 출발선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의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분열과 갈등, 위기와 혼돈,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며 하나의 에너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깨어나기 시작했고 이 땅 위에선 새로운 리더십의 흐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숫자 0은 모든 틀을 허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뜻합니다. 과거의 정치, 경제, 외교 구조는 해체되고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누가 이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나아갈 것인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비야 아난드는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는 흐름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와도 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영의 귀환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영웅은 필요 없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와 나란히 걷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2025년 한국은 그렇게 새로운 원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원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출발을 위한 완성입니다. 이전의 방식, 낡은 권력, 기득권 구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투명함과 공감, 감각과 실력이 채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무엇보다 나 하나의 변화가 이 나라 전체를 바꾼다는 감각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진동입니다. 아비야 아난드는 마지막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곧 모든 수를 통과하고 새로운 숫자가 아닌 새로운 질서 자체가 된다. 그때 이 나라는 지도자의 나라가 아니라 깨달은 국민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가 말한 새로운 지도자란 결국 국민 전체가 하나의 파동으로 깨어나는 현상을 이끄는 존재입니다. 그는 앞에 서지만 높이 서지 않고 이끈다는 말을 쓰지 않으며 스스로 빛나기보다 사람들을 빛나게 만드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숫자 0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은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작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청년 예언가 아비야 아난드가 한국의 지도자에 대해 남긴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